안녕하세요. 토목박사 훈이TV의 훈이입니다. 네, 오늘은 2023년 설날 마지막 연휴입니다. 1월 25일이고요. 그동안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조회수도 보니까 아무래도 그 토목구조 기술사 시험들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올해가 이제 시작이니까 또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한 몇 번에 걸쳐서 토목 구조 기술사 시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그 시중에 보면 많은 책들도 나와 있고 또 유명한 그 학원 강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험 공부를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거나 또 그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토목 구조 기술사를 시험을 봤는지 그 다음에 또 그 기술사 시험이 어떤 비전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. 그러한 이유가 먼저 저희가 어쨌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만 많이 하고 절반 이상 시작을 못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또 절반이 시작하고 나서 그 중에 또 30%는 중간에 그 공부를 원활하게 못하고 결국은 2년 동안에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합격은 다 하거든요. 저 또한 그랬습니다. 저 또한 시험 볼 때, 이 시험이 과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? 도대체 언제 끝날 수 있을까? 라는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제 경험과 더불어 그런 내용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면 저는 그 토목 구조 기술사 시험보다는 처음에 건축 구조 기술사에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는 플랜트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플랜트 엔지니어를 설계를 하겠다 보면 오히려 뭐 KBC 등이 건축 구조 기준을 보일 경우가 더 많았어요. 사실 도로계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병역 특례할 때 한 십수년 전에 뭐 한 2년 본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제가 실무에 더 가까운 게 건축 구조 기준이지 않을까 싶어서 건축 구조 기술사 시험을 봤는데 뭐 시험 보는 과정, 또 준비하는 과정, 그 다음에 또 몇몇의 또 심의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토목 그 구조를 전공했고 토목과를 나왔으면 아무래도 또 토목 구조 기술사를 더 시험 보는 게 적합하지 않는 그런 신경의 변화가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토목 구조 기술사로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. 시험 공부하는 중간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. 특히 실무 문제들이라든지 교량공학 위주의 문제, 또 가시설 위주의 문제 등 나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그렇지만 그 시험 패턴이 여러 번 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잊지 않고 시험을 계속 리뷰를 했었고 시험 횟수 차로는 총 4회 시험을 보고 마지막 차수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시험은 그 1년에 3번 이상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고,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토목 구조 기술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왜 토목 구조 기술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저는 이제 미래에 어떤 직업이 과연 살아남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어, 제가 대학 때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뭐 토목과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뭐 토목 구조 기술사 혹은 토목 그 시공 기술사 혹은 뭐 토지 및 기축 기술사를 따면 집안을 일으킨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선배들이 해줬어요. 불과 그게 2000년 그런 초반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좀 유행이고 또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.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.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. 네. 하지만 그
사이클이 항상 도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서양에 있는 뭐 외국 엔지니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거나 또 하다 보면 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배관공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.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엔지니어가 인기 좋다. 또 페인트 공이 인기 좋다.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. 실질적으로 그렇대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봤거든요. 왜 그분들이 그렇게 페이가 좋냐. 그 다음에 또 동양인들이 이민 가서 그런 일들이 많이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옛날에는 어 그렇지 않았대요.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사회가 발전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손으로 하는 일들을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일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는 엔지니어 수가 줄어들었대요.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채워야 되니까 뭐 아시아 계통 그다음에 이민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배관공도 하시고 자동차 정비공도 하시고 페인트 공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대요. 그런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낮은 페이로 일을 하다가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페이 받고 일을 해야 돼? 하다 보니까 임금이 자연스럽게 상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임금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.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노동을 더 많이 한다는 뭐 타일공, 그 다음에 페인트공 그런 부분 해도 뭐 일당 한 달에 뭐 하루에 3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뭐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 1,000만 원 이상도 페이를 올리고 하신 분들은 뭐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가 있는데요. 이거를 저희가 한번 주안을 둬야 될 것 같아요. 토모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보면 설계사에서 뭐 대리, 과장급이 굉장히 귀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 굉장히 귀해요. 그래서 지금 뭐 차장돼 있으신 분들 아니면 부장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미래에 자기가 또 여전히 옛날에 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또 후배가 서포팅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잠재적인 자기의 경쟁 상대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인력이 모자라다 보면 그 다음에 페이가 올라가면 또 선순환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. 실질적으로 요즘 보면 설계사 한 몇 년 전부터 야근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페이도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아예 그냥 몇 년 전에 IT처럼 빨리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면 차라리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전망인데 현재는 좀 살짝 사그라들었지만 없어지지 않는 직업. 네, 그 직업이 오히려 전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요. 애매하게 중간점에 이도저도 아니고 유행했던 거 뒤따라가다가는 이미 인력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들어가 있는 신규 시장이 없다 보니까 자기 전공 살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우리 토목 엔지니어들이 기숙사 시험도 많이 보고 해서 지금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을 때 자기 실력을 갖춰놓고 하면 오히려 한 지금부터 해서 더 미래 가치가 더 있지 않나. 그리고 또 분명히 토목 시설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눈은 또 좀 더 높아져요.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토목 엔지니어들이 훨씬 더 미래에는 경쟁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